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입니다. 분할의 방법이죠.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방법에는 첫 번째 유형 지정분할,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. 근데 실무상 잘 없습니다. 두 번째, 가장 많은 거, 협의분할, 공동상속인 협의에 의한 분할이고요. 마지막 세 번째, 심판분할. 우리 협의가 안 되니까 법원에, 우리 가정법원에 심판을 받아서 분할하는 거예요.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,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 개시 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고요.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분할을 할 수 없어요. 유언으로 싸우지 말라고 분할 금지를 하면 5년 범위 내에서는 그 유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. 근데 실무상 잘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의 구체적 모습입니다.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.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자 필수, 전원이 참여해야 해요. 한 명이라도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. 한 명을 배제시킨 채 나머지만 협의된다? 그 협의 성립할 수 없어요. 전제 조건은 공동상속인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원이 협의를 할 것. 다만 전원의 의미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.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만 합치되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 즉 별도의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. 꼭 한 장에 A, B, C의 인감도장이 찍힐 필요는 없어요. 자, 똑같은 서류가 있습니다. A, B, C 똑같은 서류가 있으면 여기는 A의 도장, 여기는 B의 도장, 여기는 C의 도장이 있으면 합치면 모든 의사가 합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꼭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. 의사만 합치게 되면 별도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. 물론 사본이겠죠. 똑같은 사본이긴 하겠지만 전원의 의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분할의 소호표.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은 언제로? 상속 개시된 때. 즉 망자가 사망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겨요. 다만 이러한 소급표는 제3자의 관리를 해야 하진 못합니다. 예컨대 상속인으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어요. 자, 뭔 얘기냐? 법정 상속 같은 게 이루어졌어요. 아니면 협의 분할 일단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루어진 뒤에 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, 뭐 지분, 공유지분 같은 걸 산 사람 있어요. 산 사람, 매수인이 새로 나왔습니다. 산 사람이 있다면 이 매수인이 나온 이후에 아무리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권리에는 권리를 뺏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이미 새로운 이해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얘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협의를 또 할 수도 있어요. 한 번 할 수도 있고요.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. 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권입니다. 아까 999조 조문 읽어봤죠? 의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, 참칭 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 청구권이라고 합니다. 자, 이건 제척기간, 똑같은 말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, 출소기간이라고 해요.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.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인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, 그다음에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. 둘 중에 먼저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끝나는 겁니다.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. 권리의 행사 방법은 법원에 상속회복 청구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 쓸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소를 낼 수 있는 기간, 출소기간이라고 얘기해요. 반드시 재판상 청구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